이번 시간에는 과학적 탐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적 탐구에 대한 정의는 여러 학자들이 제시하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스로브리지와 바이비의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탐구는 문제를 먼저 정의를 하고 그리고 가설을 설정한 다음에 실험을 설계한 후 실험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한 후 결론을 내리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제시한 형태에는 흔히 조사라고 얘기하는 활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사 활동을 통해서는 사건 혹은 사물 사이의 관계를 밝히고 서술하기 위한 체계적인 활동이 포함됩니다. 또 다른 탐구 하나의 형태로는 형식적인 학습 과정, 즉 교육 과정에 따라서 학습한 이후에 지식을 획득하고 그 획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기납적 사고를 통해서 조사를 수행하거나 토론하는 과정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과학적 탐구는 우리가 학교에서 이루어지고자 할 때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학습자의 탐구 활동이고 두 번째는 과학자의 탐구 활동입니다. 여기 있는 학생들과 함께 학습자의 탐구 활동과 과학자의 탐구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자의 탐구 활동 예로 필름통 돌리기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름통 돌리기는 두 개의 필름통을 맞닿은 후에 그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지금까지 학생들이 배웠던 과학 개념을 적용해서 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학생들은 지금 테이블에 나와 있는 필름통을 가지고 두 개를 맞닥뜨려서 붙여보세요. 필름통 만들기에서 필요한 것은 필름통 두 개와 스카치 테이프 그리고 스티커가 되겠습니다. 스티커는 색깔이 다른 두 개 있으면 좋겠죠. 먼저 필름통 두 개를 맞대은 다음에 스카치 테이프로 가운데를 붙입니다. 그리고 나서 스티커에서 서로 다른 색깔 두 개를 떼어내어 한쪽 모서리에 붙이고 다른 쪽 모서리에 하나를 더 붙입니다. 가급적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하여 눈에 잘 띄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두 개의 필름통을 맞닿은 다음에 테이프로 감은 이후에 한쪽 끝에는 파란색, 다른 한쪽 끝에는 빨간색 스티커를 붙이는 것이 실험 준비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지금부터 필름통을 돌려볼 텐데 손가락 끝을 처음에는 파란색 모서리에 두고서 바닥을 향해서 내리치면 이 필름통이 회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필름통이 회전하는 것을 위에서 내려다보면 아주 신기한 현상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파란색 쪽을 튕기니까 어떻게 되나요? 파란색이 보입니다. 파란색이 보여요? 네. 그럼 빨간색 쪽을 튕겨 보십시오. 무슨 색이 보이죠? 빨간색. 빨간색이 보이죠. 그리고 몇 개가 보이나요? 3개요. 네, 3개가 보이죠. 그럼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유를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제시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전거 바퀴가 돌아가는 것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제자리에서 자전거 바퀴가 돌아갈 때는 위쪽하고 아래쪽, 가운데의 속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위쪽에서는 앞쪽으로 회전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아래쪽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속력을 가질 거예요. 가운데는 정지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자전거 바퀴가 앞으로 진행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전거 바퀴가 앞으로 진행할 때는 위쪽이나 아래쪽이나 가운데나 다 동일하게 속력을 가질 거예요. 그러면 이 회전하는 거하고 앞으로 진행하는 것을 두 개 합치면, 즉 굴러가면서 진행을 앞쪽으로 나가면 속력은 어떻게 되느냐? 맨 위에는 회전할 때 속력하고 진행 방향의 속력이 같기 때문에 2배의 속력이 될 것이고, 가운데는 회전할 때는 속력이 없고 진행할 때 속력만 가질 것이기 때문에 작은 속력을 가지게 될 것이고, 맨 아래 부분은 회전할 때 속력의 방향과 진행 방향의 속력이 서로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상쇄되어서 마치 속력이 없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사진을 보면 자전거 바퀴가 돌아가는 실제 사진을 찍어보면 위쪽에는 속력이 빠르기 때문에 바퀴살이 잘 보이지는 않지만 아래쪽에는 서로 속력이 상쇄가 되어서 바퀴살이 잘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힌트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필름통에서 만약 이 정지한 어떤 스티커를 볼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속력이 서로 어떻게 상쇄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상쇄가 되었다는 얘기는 이 필름통 안에는 운동이 몇 가지가 있다는 걸까요? 두 가지. 예,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필름통의 운동은 이 크게 도는 세로축에 대한 회전 운동하고 그 다음에 작은 원, 이 원통이 들어가는 가로축에 대한 운동 두 가지가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에 존재하는 것을 참고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왜 스티커가 보이는지 그리고 왜 세 개가 보이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 대답해 볼 사람 있나요? 네, 이게 크게 회전할 때랑 작게 회전할 때 운동 방향이 반대여서 속력이 상쇄되기 때문에 정지한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다면 왜 세 번 보일까요? 그러니까 크게 한 번 회전할 때 작게 세 번 회전하기 때문에 세 번 정지해서 세 번 보입니다. 네, 맞아요. 얘가 한 번 크게 큰 원을 돌리면서 회전할 동안 얘가 세 번 돌죠. 즉 회전 반경이 길이 비인 3대 1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 필름통을 한 개를 더 붙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길이 비가 대략 5대 1에 가깝기 때문에 얘가 한 번 돌 동안 스티커는 몇 번 보일까요? 5번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속력이 서로 부딪히면서 속력이 상쇄되는 상대 속도의 개념이 또 다른 현상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자동차가 앞으로 80km/h의 속력으로 달리고 있는데 그 달리는 자동차에서 뒤쪽으로 야구공을 80km/h의 속력으로 던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앞으로 80, 뒤로 80이면 속력이 어떻게 두 개 서로 상쇄가 되죠. 그렇다면 그 야구공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한가운데 정지해 있고 바로 그 자리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영상은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면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초고속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이기 때문에 훨씬 더 실감나게 공이 제자리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이 학습자의 탐구 활동은 어떤 현상에 대해서 과학 원리 개념을 이해함으로써 다른 현상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실제 수업 시간에 학생들과 함께 탐구 활동을 할 때는 이와 같이 학생들이 충분히 사고해서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학습자의 탐구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그들이 알고 있는 과학 지식이나 원리를 실제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실제 수업 시간에도 학생들과 함께 이런 탐구 활동을 할 때는 좀 더 신기한 현상과 학생들이 그동안 다루지 못했던 현상들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그 과학 개념이나 원리를 생각을 통해서 사고를 통해서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